소피아 신 박사의 자녀교육. 이 방송은 미국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컬 클리닉에서 제공합니다.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경받는 가문들이 중시하는 교육을 생각하며 제가 가문을 위한 꿈과 비전에 대해 기고한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독수리의 새끼 훈련. 새의 재앙으로 인정받는 독수리는 세계의 많은 나라의 지폐 속에 또는 그 나라와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낭떠러지나 큰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자연 속에서 거친 나뭇가지와 잔가지 등을 모아다 집을 짓고 그 안에 자신의 몸에서 고운 털을 뽑아서 부드럽고 편안한 둥우리를 만들고 알을 낳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품에서 기한이 지나면 부화하여 털이 듬성듬성 난 엉성한 모습의 새끼가 알에서 태어납니다. 어미는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다 주고 새끼는 어미의 사랑, 보호와 관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고운 속털과 날개털이 자라면서 아름답고 앙증맞은 모습의 귀여운 새끼 독수리로 자라납니다. 어미가 생각하기에 독립시킬 때가 되면 어미는 새끼를 입에 물고 하늘 높이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새끼를 놓으면 새끼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퍼덕이면서 떨어집니다. 어미는 잽싸게 내려와서 새끼를 날개 위에 받아서 다시 하늘로 솟구칩니다. 새끼는 두렵고 떨리지만 어미가 도와주는 믿음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계속 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새끼의 날개는 힘이 솟기 시작하고 혼자서 유유히 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강한 비바람 속에서도 날 수 있고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로 솟구치기도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매서운 눈초리로 멀리 있는 짐승을 보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새들의 재앙으로서 군림하면서 살아갑니다. 둘째, 독수리의 갱신. 독수리는 30년의 나이가 되면 뿌리는 길어서 둔해지고 날개는 많이 낡아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독수리는 칩거하면서 자신의 낡은 긴 날개를 부리로 뽑아내고 자신의 부리를 피가 날 때까지 나무를 쪼아서 부리를 날카롭게 연마시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뽑혔던 날개에 강하고 튼튼한 새 날개가 돋아나고 부리는 더 강하고 날카롭게 자라납니다. 독수리는 큰 힘과 용기를 갖고 인생의 후반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셋째, 우리의 꿈과 비전.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민 뒤에는 대부분 누구나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자신만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자신의 경력을 더 쌓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비싼 자녀 교육비로 인해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한국은 더 심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가보니 국가적인 정책으로 자녀를 한 명만 낳고 소수민족은 2명이 허락되어 있어도 자녀 교육비가 비싸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국은 30년 전만 해도 인구 제한을 위해 정부에서 불임수술, 자녀 둘 갖기 운동 등을 하던 것이 한 세대 만에 자녀 더 갖기 운동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3 이상의 자녀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자의 조카들도 보면 4명 내지 5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유럽의 모슬렘들을 조사한 결과 가정당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반면에 유럽인들은 평균 1.3명도 안 됩니다. 유럽에는 현재 5천만의 모슬렘이 살고 있으며 출산에 의한 자연 증가로 50년 후면 유럽 인구의 반이 모슬렘이 되고 유럽은 모슬렘화 된다고 합니다. 서방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이 유일하게 출산과 이민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의 기피는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국가의 흥망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말기에는 귀족과 중상층의 서민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 자녀 출산을 기피했고 낳은 자녀도 키우기가 귀찮아서 고아원이나 다른 가족에게로 보냈습니다. 자녀를 임신했을 때부터 낳고 기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와 어린 자녀들은 인생의 꿈을 갖고 있을까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훌륭한 부모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을 합니다. 요새는 갓 결혼하면 경제적인 불안정과 직업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 출산의 꿈을 미루고 자녀 출산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꿈과 경력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내가 알아서 교육을 시키겠지 하고 남편들은 밖에서의 경제와 사회 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아기들을 키우게 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가문을 존경받는 가문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해야 명문 가문이 되는지 진정한 고민을 하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필자도 젊어서는 막연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존경받는 명문 가문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후에 나이가 들어서 책을 많이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었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필자의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수의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1983년에 이민을 와서 이틀 만에 옐로우 페이지를 보고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의 전화번호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미국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랬더니 정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화하니 정 선생님은 또 김 선배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선배님에게 전화하니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임상 수의사로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김 선배님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선배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선배님에게 전화하여 지금 사는 곳에 주소를 드리니 15분 만에 오셨습니다. 전화를 시작해서 25분도 안 되어서 남편을 도와주실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할 재료를 2박스나 보여주면서 이번 토요일에 스터디 그룹에 조인하자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가보니 8분의 대학 선배님들이 미국 수의사 면허를 같이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여러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1985년 봄에 면허를 취득하고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되어 가지만 서로의 끈끈한 정 가운데 사업을 하면서 또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의 큰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가슴의 답답함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넷째, 큰바위 얼굴.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나왔던 큰바위 얼굴을 필자는 좋아합니다. 어느 마을에 전설이 있는데 멀리 보이는 산에 있는 인자한 모습의 큰바위 얼굴이 있고 세월이 지나면 그런 모습을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과 동네 사람들은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길 고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위대한 정치가 재벌가와 장군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큰바위 얼굴이 나타났다고 기쁜 마음으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그들의 교만과 탐욕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우리들이 바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까? 어린 소년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했고 늘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그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성품을 훈련하고 연단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그도 중후한 장년이 되었고 멀리 바라다 보이는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서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얼굴과 큰바위 얼굴을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를 위해 큰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큰바위 얼굴을 묵상하면서 흠모하고 자신을 연마하고 성찰하며 인자한 모습과 덕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 관계없이 자신이 연마하면 존경받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어떤 사람이 관상쟁이한테 가서 관상을 보는데 그가 말하길 당신은 너무나 추하고 못생겨서 출세는커녕 잘못하면 감옥이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말에 개의치 않고 말하기를 당신은 관상이 중요하다 하나 나는 관상보다 바로 심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면박을 주고 나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는 열심히 좋은 마음씨를 갖고자 노력해서 훗날 일국의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러면 다음은 노래 또 찬양 어린이 찬양 두 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Jesus sees me when I play. Jesus sees me all the time, and He cares for me each day. Come bless the Lord, all you servants of the Lord, who stand by night in the house of the Lord. Lift up your hands in the holy place and
try to please Him at home, at school, at play. A sunbeam, Jesus wants me for a sunbeam, a sunbeam, a sunbeam. I'll be a sunbeam for Him. I'll be a sunbeam for Him. 한국에도 700여 년 전에 이미 영재 교육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선조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지금 못지않게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기에 인성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의미로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유아를 독자적, 인격적 가능성의 존재로 보고 가정에서 충, 효, 신, 인의 도덕적 지침으로 교육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도덕 교육의 기본을 삼강오륜으로 삼은 유교는 이의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요구합니다.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를 근본 사상으로 하는 도덕교육이 어릴 때 시작되어야 한다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전통 사회에서는 중히 여겼습니다. 현재 유아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영재교육은 덕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노력, 관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존경받는 가문이 되기 위한 꿈이 있다면 자녀를 낳고 자녀가 무엇이 되길 원하는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현재 그 목표를 향해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심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저절로 성품이 좋아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신앙심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는 중학교 시절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한참 노력했지만 어떤 것은 해결하고 어떤 문제는 못 풀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학년이 올라가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 형성이 되어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유아기 발달 이론에 의하면 인성의 여러 측면에 걸쳐 그 기초가 형성되어 후에 발달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는 만 6세까지 성격의 틀, 프레임워크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한 R.A. 스피츠는 인생의 최초의 1년간을 닫혀진 체계, closed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계를 기초로 해서 유아들의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나타난 영재교육은 아동의 지능 발달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생애 초기부터 경험을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치 허련 가문은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명문 가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녀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지혜의 전령사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꾼으로 모시고 격대교육 500년 명문가도 그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작았습니다. 부모의 작은 실천이 바로 명문가를 낳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 여하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필자는 21세기에 사는 오늘날의 교육에서 조기 영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육 현실에서 한국의 교육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재음미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밝은 내일의 유아교육 사상 정립을 위해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피아 신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이 방송은 플로턴에 있는 애니멀 메디칼 클리닉에서 제공하였고 전화번호는 714-990-1411입니다.